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서양 오케스트라 악기와 우리나라 관현악주 악기 소리의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아리랑 환상곡이라는 곡을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버전, 서울 라금 국악단이 연주하는 버전으로 듣고 음색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가요? 확연히 다른 음색이 느껴지나요? 사실 우리나라 악기들은 서양처럼 화음 합주를 내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관현 합주로 연주하는 창작 국악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악기들의 모양과 음색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특징이나 느낌과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악기 국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던 영상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러시아 가수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많이 놀랐죠? 표정도 압권이지만 엄청난 고음이 압권이에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고음 때문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의 팬이 되었다고 하는데 글쎄 그 별명을 아쟁 총각이라고 붙인 거예요. 고음 부분이 아쟁과 닮았다고 붙여준 별명인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쟁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닮았나요? 굉장히 굵고 낮은 소리인데 뭔가 다르지요? 사실 사람들이 실제 연상했던 악기는 바로 이 악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지금 이 악기의 이름은 해금이에요. 정말 목소리가 많이 비슷하죠? 사실 사람들이 연상했던 악기는 아쟁이 아니라 해금이었는데 헷갈린 겁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헷갈리는 사람을 선생님은 잘은 못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악기를 헷갈린다고 하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해금, 아쟁, 아니면 가야금, 거문고 뭐 이런 악기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국악곡을 제대로 감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악기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국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2번, 가장 인상 깊은 국악기를 소개할 수 있다. 먼저 악기들을 구별을 해볼 건데요. 현악기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이자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깊은 소리의 악기, 바로 이 악기인데요. 무슨 악기일까요?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오는 악기예요. 4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악기, 바로 자랑스러운 검은고입니다. 4세기경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고구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역 쪽에서 4세기경 만들어진 악기가 검은고라면 6세기경에 남한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가야금입니다. 가야에서 만들어진 것을 신라에서 가야를 정복하면서 흡수하였는데요. 이렇게 신라 토호에도 가야금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전 선사유적지에도 가야금 전신악기가 발견되었었어요. 가야금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머리 부분이 이렇게 양이두라고 해서 양의 머리 모양이다라고 하거든요. 양이두가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특징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남한 쪽에 이 사만 지역 쪽에서 있었던 현악기들의 특징은 이렇게 양이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현재 정악 가야금의 모습을 보면 거의 모양이 다름이 없죠. 이렇게 양이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야금과 검은고는 모두 1600년이 넘도록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이 유지되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입니다. 그럼 가야금과 검은고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줄수예요. 가야금은 12줄이고 검은고는 몇 줄일까요? 한번 세보세요. 6줄이에요. 그 다음에 연주법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가야금은 왼손으로 보면 가야금은 왼손으로 이렇게 안족이라고 하는 받침대가 있거든요. 기러기 발 모양이다 해서 안족이라고 하는데 이 안족의 받침 쪽에 있는 이 줄을 밑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을 떨어주는 농현을 넣고요. 오른손으로는 줄을 뜯습니다. 이때 손에 뭐 골무라든지 가조개 같은 것을 뭐 이렇게 끼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줄을 뜯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아시아 쪽에 있는 어떤 악기들도 그냥 손으로 뜯는 악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가야금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줄을 뜯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검은고는 왼손으로 여기 보면 비슷하긴 비슷한데 궤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나무짝이 위에다가 줄을 걸쳐놨어요. 그 줄을 옆으로 밉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음을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식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술대에 있어요. 나무 막대기인 술대를 잡고 줄을 이렇게 튕겨주기도 하지만 나무판 위를 때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검은고를 보고 이건 줄을 뜯는 발연악기인데 타연악기 역할도 겸하는구나 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이 줄을 뜯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가야금은 줄을 이렇게 하늘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주를 하고요. 검은고는 살짝 자세히 보면 완전 정면 하늘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정면 앞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놓는 특징도 있습니다. 한번 연주를 감상하면서 비교해 보세요.
자, 과연? 자, 과연? 와. 가야금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이 연주되는 것이 18연 가야금과 25연 가야금입니다. 계량 가야금은 전통 가야금에 비해 줄수가 많아서 음역이 넓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서 창작 국악 연주에 주로 쓰입니다. 맑고 화려한 음색의 25연 가야금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가야금과 검은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야금은 좀 더 여성적인 느낌이 날 수 있고요. 검은고는 좀 더 깊고 남성적인 소리를 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가로로 이렇게 긴 발연악기 말고 세로로 앉고 이렇게 기타처럼 줄을 뜯는 또 다른 발연악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는 근데 이 악기는 우리나라에서 잘 연주되지는 않습니다. 비파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는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골무 같은 가조개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걸 끼고서는 기타처럼 줄을 뜯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이렇게 머리가 굽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머리가 이렇게 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파는 향비파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당비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야금 검은고 그리고 향비파는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성한 현악기로 인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사실 향비파는 조선 후기부터는 사용되지 않다가 거의 없어졌다가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비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없었는데 고려 시대에 원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서 유입된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해금과 아쟁입니다. 이 두 악기 중에 뭐가 해금일까요? 이게 해금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아쟁이에요. 해금과 아쟁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활을 사용을 하는 차련악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악기들은 원래 활이 없고 다 손으로 줄을 뜯습니다. 근데 활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악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현악기보다는 관악기처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해금에서 해는 오랑캐, 해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기가 아니고 이 악기는 이제 아시아 전반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악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는 얼후라고도 하고요. 일본의 고큐, 몽골의 마두금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해금은 특별히 이제 깽깽이 소리라고 하죠. 이제 콧소리, 비음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합주 음악에 들어가는 아주 보편화된 악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놓고 줄이 두 줄인데 이 두 줄 사이에다가 활을 끼워 넣어서 마찰을 시켜서 소리를 내고요. 이 밑에 있는 울림통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쟁은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가장 음역대가 낮은 악기예요. 가야금하고 유사하지만 여기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긴 나무막대나 활대로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죠. 줄수는 7개에서 한 10줄 정도 되고요. 굴이 워낙 굵어서 손으로 뜯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긴 아주 거친 나무막대기에 송진을 묻혀서 마찰을 시키기도 합니다. 서양의 첼로나 컨트라베이스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은 이렇게 많이 개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고유의 모습이 살아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기보다는 굉장히 거칠고 좀 소박하면서도 좀 자연적인 느낌이 살아있다고 선생님은 느껴지거든요. 한번 해금 그리고 아증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현악기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에 서양에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양금이 있습니다. 이 악기는 동양의 피아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쇠줄로 된 현을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살짝살짝 치면서 은은한 소리를 내는 타연 악기입니다. 음량이 작기 때문에 단소나 생황과 같은 실내악 악기들과 보통 연주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역사는 깊지는 않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관악기로 넘어갈게요. 관악기는 바람을 관에 불어넣어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에도 세로로 부는 관악기, 가로로 부는 관악기, 나무로 만든 목관악기, 그 밖에 다른 재료로 만든 관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악기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무엇이 대금이고 무엇이 퉁소일까요? 혹시 퉁소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학생이 있나요? 먼저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왼쪽이 퉁소고 오른쪽이 대금입니다. 퉁소는 북한에서 개량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퉁소를 개량한 짧은 뭐라고 할까요? 단소. 짧은 단소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세로로 부는 악기를 우리가 단소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관악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 악기는 삼죽이라고 하는데요. 큰 것부터 대금, 중금, 그리고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뭐가 원형일까요? 바로 가장 큰 긴 대금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중금과 가장 짧은 소금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악기는 악기 구조는 같지만 음역대가 다릅니다. 뭐가 가장 낮은 소리를 낼까요? 그쵸. 관의 길이가 길을수록 낮은 소리를 내니까 밑에 있는 대금이 가장 낮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음역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금부터 보면 대금은 가장 큰 특징이 여기는 이제 입으로 구멍을 이제 그 바람을 불어넣는 구멍이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뭐가 있냐면 청이라는 게 있어요. 갈대로 만든 막 같은 거, 만약에 이제 찢어지면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청이 있는 것이 대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청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럽다가도 어떤 음역대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거친 것 같은 독특한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를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가운데에 있는 악기 중금은 현재는 조선 후기부터 잘 안 쓰여서 아예 악기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지금 보면 대금하고 다르게 취구는 있는데 청은 없죠. 그리고 굉장히 고음을 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로 음악을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맡고요. 서양의 피콜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금, 중금, 소금은 삼죽이라고 해서 신라시대 만파식적 설화에도 나타나는데요. 아주 신성한 악기로 간주되었답니다.
이제 세로로 부는 악기로 넘어가면 세로로 부는 악기 중에서 서양 악기처럼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겹리드를 사용하는 피리입니다. 겹리드를 사용하니까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오보에나 바순처럼 멀리까지 가고 뚜렷하겠죠. 사람의 성대가 이렇게 두 개의 근육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겹리드라고 이렇게 두 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악기에서는 주선율, 멜로디를 맡습니다. 당피리는 향피리보다 굵고 힘찬 소리가 납니다. 새피리의 재료와 구조는 향피리와 같지만 조금 가늘고 음량이 작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악기들이 나무로 만든 목관악기라면 다른 소재의 관악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해금이 원나라에서 유입될 때 같이 들어온 악기가 있어요. 바로 태평소입니다. 소리 때문에 날라리라고도 하고 오랑캐 호를 붙여서 호적이라고도 불렀어요. 아까 참 선생님이 겹리드라고 했는데 리드는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서라고 해요. 그래서 겹서라고 하는데 태평소도 겹서로 소리를 냅니다. 주로 취타나 이런 행진곡이나 농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군악대에서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죠. 이 태평소와 같이 행진곡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로 나발, 나각도 있습니다. 태평소는 반음계까지 가능한데 나발, 밑에 있는 나발, 트럼펫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위에 있는 소라 껍데기로 만들어져 있는 나각은 음정을 딱 한 개씩만 낼 수 있는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취타 같은 악기를 보면 나발이 한번 이렇게 연주가 되면 쉬고 그 다음에 나각이 연주를 하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음씩만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악기 마지막으로 대나무와 바가지로 만든 생황이라는 악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 개의 대나무 관을 이 밑에 있는 이 바가지로 만든 취구에다가 꽂아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조그마한 구멍들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아서 음정들을 냅니다. 특이한 점은 화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세 개의 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화음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는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고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보이는 악기예요. 한번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나무로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목관 악기들과는 조금 다른 소리들이 날 거예요.
이제 타악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타악기에는 음정이 없는 모율 타악기와 음정이 있는 유율 타악기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무율 타악기의 대표적인 거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물악기가 있을 거고요. 꽹과리, 장구, 북, 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사용하는 의식적인 악기인 박, 축, 부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음정이 있는 유율 타악기에는 지금 이렇게 종이 여러 개가 엮여 있는 편종이라든지 도를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서 합주할 때 기준음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편경이라는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 사용하는 운라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편종과 그리고 편경은 우리나라 재래의식, 그러니까 유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유교 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라 같은 경우는 행진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당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의 종을 두 줄로 매달고 쇳불로 만든 망치로 쳐서 소리를 내는 편종은 타악기지만 가락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종은 두께가 달라서 각각 다른 음정을 냅니다. 편종과 함께 편성되는 편경은 16개의 돌을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서 두 줄에 매달고 쇳불 망치로 쳐서 소리를 내는데요. 조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악기입니다. 앞서 들어본 편종 소리와 비교해서 그 소리를 들어보시죠. 접시 모양의 작은 징 10개를 나무 틀에 매달고 작은 망치로 치는 울라는 금속성의 맑은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여섯 개의 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박은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박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네모난 나무 상자 위에 구멍을 뚫고 긴 나무 방망이로 내리쳐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축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나무 호랑이 등줄기의 톱니를 대나무채로 치거나 긁어서 소리를 내는 어와 질그릇처럼 생긴 부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